자, 오늘 세 번째 수업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시작할 건데 그 전에 했던 내용 조금만 복습해 보면 우선은 우리 머릿속에 지금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a의 n제곱근은 다 쓰세요. xn제곱은 a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적용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 상황에서 이 A라는 놈과 이 N이라는 놈의 조건을 다르게 했을 때 N이 만약에 홀수라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건 뭐죠? 끄집어내야 되는 게 뭐야? 무조건 실근 한 개라는 거. 여기서는 A가 음수여도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었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n이 만약에 짝수라면 조건에 따라 a가 0보다 크고 a가 0이고 a가 음수라면 실근이 두 개가 되고 왜? 풀마 짝이 되니까. 여기는 실근이 정확히 말하면 서다실이지. 한 개가 되는 거고 왜냐면 풀마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같은 게 되니까 중근이 되는 거고 얘는 실근이 없는 거죠. 왜요? 허근이 되니까 짝수번을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게 머릿속에 당연히 들어있고 그게 그 상황에서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끄집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로그 함수 중에서는 뭐가 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밑변환 공식. 밑변환은 왜 한다? 밑이 같아야지만 더하기 빼기가 돼. 밑이 같아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어. 로그 A, B라는 놈이 있어. 그럼 얘는 밑변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로그 CA, 로그 CB가 되죠.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또 기억했으면 좋은 게 A의 로그 B의 C라고 했을 때 이 밑과 이 지수의 진수는 서로 뭐 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C 로그 B A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다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건 이 부분이라 생각해. 나머지 부분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지수 함수에 집중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수 함수는 어차피 로그 함수랑 짝이야. 응? 로그라는 거는 뭐예요? 지수에서 파생된 거야. 역함수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 그러니까 y는 x 대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정확히 하면 로그 함수도 기본으로 딸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밑이 0 지수 함수라는 놈은 이런 꼴인데 밑이 0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이 a가 어떤 경우? 0과 1인 경우. a가 1보다 큰 경우. 응? 자, a가 0과 1 사이면은 얘는 뭐가 된다? 감소 함수가 된다. 잘 생각해봐. 이게 조금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직접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항상. 그러니까 감소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 할인율로 해보자. 20%씩 할인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원래 있던 오리지널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80%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가정을 해볼게. 매년
매년 20%씩 가격을 할인한다고 해보자. 아, 할인이란 말은 좀 뭔가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까? 20% 감가라고 해보자. 감가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고차가 있으면은 중고차가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20%씩 빠진다고 해보자. 정확하게 그게 고정되어 있진 않지만 그렇게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X년이라고 하고 1년이 지나면은 0.8, 2년이 지나면 0.8제곱, 3년이 지나면 0.8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말은 뭐야? 점점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X, Y 점점 내려가는 그래프가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뭘 지나? 0,1을 지난다는 거. 그럼 머릿속에서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될 거다? 로그 함수는 어디로 갈 거다? 대답 나왔나요? 로그 함수는 이 점은 어디로 간다는 거다? 1,0으로 간다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으면은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 요 놈은 요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 로그 함수는 이게 ax제곱이고 이게 로그 ax라는 거야. 이건 로그 함수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수 함수만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y는 x 대칭하면 끝이라는 거야. 응? 항상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정의역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역 실수 전체. 응? 치역은 뭐 어떻게 돼요? 치역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ax제곱에서 언제? a가 0과 1 사이일 때. 왜 정의역이 실수죠? 여기 보면은 x에다 1조 넣어도 여기 끝에서 1조 넣어도 어떤 수는 나오고, x에다가 0 넣어도 나오고, x에다 마이너스 1조 넣어도 어떤 수가 있겠지. 여기 위 끝에 가서도. 그쵸? 지저분하게 지울게. 무슨 소린지 이해되지? 그리고 y 값은 항상 어떻게 돼? 이 x축 위에 있게 되잖아.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점근선이라고 해. 점근선이 뭐야? 점차 근접하는 선이야.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와서 로그 ax가 된다면은 역함수라는 건 뭐다?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고, 치역은 뭐가 돼요? 똑같은 걸 또 썼네. 치역은 뭐가 돼요? 리얼 넘버가 되겠지. 응? 두 개를 같이 연결해야 돼. 뒷시간이 쉬워지게. 근데 앞에 지수함수를 정확히 하고. 그쵸? 그러면은 또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점근선은 x축이죠. 그럼 점근선은 뭐가 될까요? y축이 되겠지, 얘는. 그쵸? 지금 로그 함수가 있어요. 이 로그 함수는 y축에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점근선이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x에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나오는 거는 이 y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만 값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정의가 0보다 클 때만 되는 거야. 그게 이해가 정확히 된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지금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될까요? 증가함수가 돼요. 증가함수. 그치? 증가함수가 될 건데 이건 이자율로 해보자. 이자를 10%라고 할게요. 매년. 그러면 나란 놈이 100% 내 자신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 10%가 얹어지니까
110%가 되겠죠. 그러니까 1.1이 된다는 소리야. 그쵸? 1.1에 n제곱이 되고 n이라고 하지 말고 x라고 합시다. x가 되고 이렇게. 그럼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이놈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증가함수를 하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뭘 지난다 항상? 뭘 지나? 뭘 지나요? 0,1을 지난다는 거. 근데 왜 0,1을 항상 지나죠? 어떤 밑이 있고 0제곱을 하면은 이놈이 1조라고 하더라도 1이야. 1조에 0제곱은 1이야.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1조 나누기 1조를 해봐요. 그러면 1이잖아요. 1조 나누기 1조랑 얘랑 뭔 상관이죠? 지금 얘 1조니까 1조 1제곱이지. 1조 1제곱이지. 나눴지. 1 빼기 1이지. 나누면 뭐야? 지수끼리는 빼는 거잖아. 1조에 0제곱이잖아. 걔는 1이잖아. 극단적인 수로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는 거야. 무조건은 항상 중요해. 100%이기 때문에. 그쵸? 요 성질. 그러면은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 지울게요.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 치역 어떻게 돼요? 양수. 정의역과 치역 잘 구별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봐. 점 하나하나를 생각해봐. 점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이 x 좌표가 정의역이 되고 y 좌표가 치역이 돼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주장이라기보다 왜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x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 나온 결과값이 y인 거거든. x 좌표에 어떤 값 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y야.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계속 표시한 거예요.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 수가 있으니까 정리 다시 한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너무 중요해.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정리를 합시다.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y 대신에 y-a를 대입하고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대칭이동하게 되면 얘는 잠시만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칭을 대입해야 되고 이거 되게 기본인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점 하나하나 x축 대칭 말고 원점 대칭만 좀 설명을 해보자. 원점 대칭을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점 하나만 생각해봐요. 점 하나만. 이게 여러 가지 이 실선 중에서 이 점 하나만 생각했을 때 점이 예를 들어 a,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쪽으로 a만큼 갔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a만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b만큼 떨어지고 b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 이 점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건너뛰는 거야.
근데 이 점 하나만 보고 이해하고 나머지 점들도 똑같이 가게 되는 거야. 나머지 점들도 똑같이 가서 만약에 여기 있던 점은 얘가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점을 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점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A였던 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됐고 B였던 놈은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두 번 다 해야 돼. 그치?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원점 대칭으로 하려면은 여기서 Y축 대칭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또 X축 대칭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면은 원점 대칭이 되니까, 다른 말로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을 하면은 나오게 되니까 두 가지 성질을 합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 부분은 문제 풀면 설명할 거고, 결론은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이용할 거고,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가 있다. 산술기하 평균 다시 해보면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상이 되고, 조건이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 되고, 그 다음에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 이상이 되니까 그 말은 등호가 됐을 땐 이건 뭐다? 최소 값이다. 자, 문제로 좀 가봅시다. 자, 지수함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y는 ax제곱이 들어있어야 되지. 지수에 x가 있다는 좀 골 때리는 상황이야. 우리가 배웠던 건 지수에 상수가 있잖아. 아니야. 지수에 x가 있잖아. 맞아. 지수에 없잖아. 요거는 있잖아. 요 놈은 좀 더 해보면은 y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는 7 x제곱이니까 얘는 뭐다?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이 될 거다? 0,1을 지나고 이렇게 증가함수가 될 거다. 그러면 기억, 얘가 무슨 뜻이죠? 정의역이 달라지면 치역이 달라진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냐 물어본 거고,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버티컬 라인을 체크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응? 버티컬 라인이 뭐냐면 이렇게 세로선을 쭉쭉 그었을 때 하나씩 만나면 함수,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씩 만나면 1대1, 둘 다 하나씩 만나면 1대1 함수라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y값이 하나만 나요. 결과값이 딱 하나만 나야 돼. 이때는 y값이 똑같은가? 이거 가로선 체크를 했을 때, 허리젠탈 체킹을 했을 때 라인을 이때는 똑같은 값이 두 개 나왔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맞고, x값이 입력값이 증가하면 결과값이 증가한다. 즉 무슨 함수? 증가함수란 말이고 맞죠? 그 다음에 요놈, 자 디귿이 중에 디귿에 불 붙여줍시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건져가야 될 거, 얘는 아볼 위볼을 체크하는 거고, 그러면 뭔 소리냐면 얘는 좀 더 정확히 그려볼게요. x, y 증가함수, 그래서 y는 ax제곱 7x제곱이라 할게요. 7x제곱, 그리고 x1 x2 2분의 x1 더하기 x2, 즉 얘는 뭐야? x1과 x2의 중간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즉 뭐다? 얘는 뭐다? x1과 x2의 중간 값을 대입한 점이 되는 거고, 이 세로 값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따라왔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이어서 이 부분 쭉쭉쭉 가서 이 점을 봤을 때 얘는 fx1과 fx2의 뭐다? 중간이 된다. 중점 역할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 빨간색의 높이가 뭐다? 이 빨간색의 높이가 뭐다? 이 빨간색의 높이가 이 부분이 된다. 이 부분. 됐어요? 그러면 이건 좀 미묘하지만 빨간색이 더 위에 있죠. 이 파란색보다는. 그래서 빨간색이 이겨야 된다. 가 돼서 참이 아니죠. 거짓이 되죠. 자,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감소 함수기 때문에, 그쵸? 그래프가 점점 x축에 점차 근접하게 되어 있죠. 점차 뭐다? 근접한다고. 그래서 점차 근접하는 선이 되고,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이 되죠. 그리고 0,1을 지나고 1, 2, 4분면 지나고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해야 되죠.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아니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맞죠. 자, 7번 봅시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면은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해야 되고, 그러면은 y는 a x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했다면 마이너스 ax제곱 되겠지.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러면 얘는 x 대신 x 플러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6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은 x 더하기 2가 되고 y 플러스 6이 되죠. 따라왔나요? 마이너스 6이었는데 플러스 6으로 된 거야. 이 항에서. 그 다음에 점을 지난다는 건 항상 대입을 해서 해결해야 돼요. 대입. 그럼 마이너스 1,4 대입하게 되면은 4는 a 1 플러스 6이 되고, 이쪽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가 되고 a는 2가 된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 역함수는 뭐다? x값과 y값을 서로 바꾸는 거야. 점을 기준으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니까. 그러면 역함수가 27분의 1이 나오려면 그 값을 우선 k라고 두자. 그러면 얘랑 얘랑 바꾸면 fk는 27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3의 k제곱은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주위에 81을 p라고 했을 때 3의 fp는 81이 되는 거고, 3의 p제곱은 81이니까 3의 4제곱, p는 4.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된다. 우선 뭐가 보여야 돼? 감소함수 그래프고 뭘 했다? 평행 이동을 했다.
그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우선은 X축으로 한 칸 갔고 Y축으로 B만큼 갔죠. 얘를 한번 봐야 돼. 얘는 Y는 B가 되는 거고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응? Y축이라고. X축은 어디에 있어? B가 양수라고 했을 때 밑에 있게 되겠지. 응? 그리고 원래 있던 놈을 들어 올린 거니까 얘는 0,1이 아니라 0,1 더하기 B가 되겠죠. 0,1에서 B만큼 들어 올리게 된 거야. 맞죠? 그러면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고 요 놈은 B에 가까워지는 거고 마이너스 2부터 A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하고 이 많은 놈 중에서 이 놈이 최대, 이 놈이 최소가 되겠지.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결론은 얘는 마이너스 2,20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얘는 A,14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2,20을 대입하게 되면 점이 나오면 항상 대입을 해서 성립시켜야 돼.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음, 2분의 1에 마이너스 3이 되니까 8이 되고 B는 12가 되고 그래서 14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1 더하기 12가 돼서 이제 넘기면 2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1이 되고 1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돼서 A는 0이 된다. 넘기면 0 A 0이 된다. 0 넣으면은 그러니까 A가 0이었던 거죠. 0 넣으면은 14 나오나요? 0 넣으면 10 이쪽 부분 한번 봅시다. 아하. 자, 여기는 이 점은 또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이거 너무 단순하게 생겼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1,1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점이 0,1 플러스 B고 여기가 2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위 아래만 생각했어. Y축으로 평행 이동만 생각했어. 오른쪽으로도 간 것도 있지 지금. 그래서 이 점은 얘가 되는 거고 얘는 0 대입하면 나온다. 그래서 A는 0이 된다. B는 12가 된다. 합치면 12가 된다. gx를 t로 치환 항상 ft는 뭐뭐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 그러면 치환할 때 t의 범위는 이 t란 놈은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t란 놈이 2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2 이상이 되는 거고 요 놈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t가 2일 때 25가 되겠죠. 그러면 m은 25가 되는 거고 t가 2가 나오려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얘가 그래서 그 a라는 놈이 되는 거고 더하면 22가 된다. 요 문제는 좀 쉬웠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이 t란 놈이 값이
두 개 나올 때도 있어, 두 개. 응? 예를 들어 얘가 2가 아니라 3이 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2고 3이 되는 값을 찾은다고 하면은 얘랑 얘 찬스가 두 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 지금은 처음이라서 딱 하나 나오는 것만 물어본 거고. 자, 24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요 놈을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산술 기하를 쓸 수도 있겠구나. 쓸지 안 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거의 최소값을 물어봤고, 그럼 요 놈도 있고 지금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에 얘는 2분의 1 x제곱 5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 놈을 데리고 왔어요. 이 놈을 치환해보자. t로 t제곱은 x제곱 더하기 2 5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놈이 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빼기 6t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어디서 나왔죠? 지금 요 놈이니까 요 놈이 지금 얘잖아요. 그래서 2를 이쪽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요 놈이 되는 거고, 정리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2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항상 치환했을 때는 뭘 따져야 되냐면 범위를 따져야 돼. 요 놈은, 이 t란 놈은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 AB 다시 쓸게요.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보기가 안 좋네요. 이렇게 2 루트 그 다음에 AB니까 곱하기 이렇게 되고, 요 놈은 1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2 이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이 뭐다? 2 이상이다. 여기서 뭐다? t는 2 이상이라는 거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우선 답은 나올 것 같은데 이 조건에 영향을 안 받고 그래도 해야 돼. 디테일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t가 3일 때 최소값이 11이 나오는 건데 3은 범위에 속하니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11이라 썼네. 마이너스 11이죠. 그래서 5번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해봅시다.